네, 자, 들어오시고요.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 141페이지 보세요. 141. 자, 141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종류. 자, 등기의 종류라는 게요. 등기부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기재례가요. 사실은 엄청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엄청 두꺼운 책에 등기관들도 자기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쓰지? 이런 것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견본을 엄청 두껍게 해놨는데 그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기본적으로 요러한 거 몇 개만 요런 등기 종류가 있다. 그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보시면 자, 일단 뭘 등기하냐? 부동산 표시를 등기한다. 어디다? 표제부에다. 자, 표시는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자, 토지 표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권리는 갑구와 을구에 나눠 쓰죠. 갑구에는 소유권 쓰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권 쓰고. 그래서 어디에 뭐 쓰냐? 이것만 이제 간단하게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제부. 자, 표제부. 자, 표제부에 부동산의 표시를 쓰게 돼 있죠.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 있죠? 표제부에 표시번호 있었어요. 자, 표시번호 1번 해놓고 소재, 지번, 지목. 자, 지목이라는 게 토지의 종류거든요. 토지의 종류. 그러니까 건물은 종류를 따로 써야 돼. 또 토지랑 다르게 건물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지목이 있고 건물은 구조와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든 건물이든 다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표제부에 쓴단 말이에요. 자, 표제부. 자, 소지, 지면, 소지, 종구면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갑구와 을구 나오죠. 자, 갑구와 을구. 자, 갑구와 을구가 있죠. 자, 갑구에는 소유권을 쓰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 권리를 씁니다. 또 소유권자의 이름도 써야 되겠죠? 네, 이름. 자, 소유권자 어디 사냐? 주소도 써야 되겠죠? 또 등록번호 써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갑구와 을구에 씁니다. 저당권자는 을구에 쓰겠죠? 저당권자. 저당권자의 성명과 주소 등록번호도 같이 씁니다. 갑구 을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권리를 쓴다. 이 정도예요. 자, 다음.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나눠 있죠.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었죠?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자, 표시번호는 무조건 1, 2, 3, 4로 가야 돼요. 1-1은 없습니다. 자, 2-1, 2-2, 2-1-1 이런 것들을 부기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는 딱 모양이 달라요. 형식이 다릅니다. 형식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1-1 보이시죠? 이런 게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그냥 1, 2, 3, 4 쓰면 주등기. 주등기. 딱 보면 모양이 다르다. 형식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견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갑구. 자, 갑구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자, 갑구에 무슨 번호 있다? 순위 번호. 그래서 1순위, 2순위 나옵니다.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 소유자 누구요? 네? 자, 아까 손자 이름 뭐였어요? 손자 이름 정환이었죠. 정환인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 중환이라고 써 있어요. 자, 잘 썼어요? 잘못 썼어? 잘못 썼어. 그러면 잘못 쓴 게요.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나중에 잘못 쓰게 된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등기 들어오면서부터 중환이로 잘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부 잘못했어? 일부 잘못했어? 일부가 잘못된 거죠. 글자 한 글자 틀렸잖아요. 그냥 놔둬요. 고쳐서 바로 잡아요. 고쳐서 바로 잡아. 자, 이런 것들을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환이를 정환이로 바꿀 때 여기다가 3번 쓸까? 2-1 쓸까? 2-1. 이름 바꾼다고 3번으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1로 부기등기로 경정등기가 들어옵니다.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이렇게 들어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신청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정환이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럼 옛날 잘못 써 있었던 중환이는 줄을 걷죠. 그렇죠? 자, 요 등기가 지금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자, 얘네들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3번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랑 구별하시겠어요? 자, 김철수, 김정환. 자,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 됐지.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얘가 이름을 올려놓고 명의 되고 나서 개명했어. 이름을 나중에 바꿨어. 그러면 지금 이름은 이름 바꿔서 하늘이가 됐어. 김하늘. 김하늘. 지금 이름 뭐라고요? 김하늘. 그죠? 등기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환. 자,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전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 일부 불일치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름을 다 바꿨잖아. 그러더라고. 그게 아니라 등기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자,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나중에 틀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 틀리게 되겠지. 아까 처음 들어부터 중환이 쓴 거는 경정이었잖아요. 자, 이 경우는 변경입니다.
자, 이 경우는 변경입니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붙여줬죠. 2-1. 3번 아니에요. 자, 2-1 부기등기로 2번 등기 명의 표시를 변경했다. 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거는 개명이에요. 아까 잘못 쓴 거는 신청차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명이죠. 자, 개명해서 한의로 쓰고 나서 옛날 정원이 이름은 지워버렸습니다. 됐죠? 자, 변경과 경정의 차이. 자, 변경과 경정의 차이. 변경과 경정의 차이. 자,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자, 처음부터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게 뭐죠? 경정, 원시적. 그죠? 자, 나중에 바뀐 걸 따라가는 게 변경. 자, 공통점은 일부. 자, 일부가 불일치하니까 지워버려요, 고쳤어요? 고쳤어. 자, 둘 다, 자, 고쳐 쓰는 건데, 용어를 달리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거니, 나중에 바뀐 거니. 에 따라서 변경이냐, 경정이냐 나눴습니다. 자, 이해는 됐어요? 자, 문제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 시험 문제 예비를 해야 돼,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는요, 맞는 말로 낼 수도 있지만, 틀린 말로 만들겠죠? 틀린 말로 어떻게 만들까? 틀린 말로 어떻게 만들까? 원시적인데 틀린 말로 하려면 변종으로 하겠지. 후발적인데 틀린 말로 하려면 경종으로 바꾸겠지. 이해되고 있어요? 네, 두 개를 싹 바꿔야 되겠죠? 이거 바꿔내면은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찾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까? 헷갈릴까? 쉬울까? 못 알아들었어 지금? 네. 자, 제가 진짜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명 듣고 이해했다가 절대 의미가 없어요.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냐의 문제예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정된 시간 안에 읽어가지고 틀린 문제 골라낸 다음에 정답을 체크하고 낼 때까지예요. 그거 다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업 듣고 끄떡끄떡 이거 안 돼. 훈련해야 된다고, 훈련. 근데 모든 걸 다 외울 수 없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원시적일 때 변경등기다. 맞아, 틀려요? X? 자, 경정등기 때 후발적이다. X잖아요. 요건 안 나와. 요거 안 나와. 요게 나올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알아. 그러니까 요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요로. 자, 후발적일 때 경정이다. OX? X. 자, 후발적일 때 변경이다. O. 아시겠죠? 이게요. 일부가 잘못되면요.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고쳐 쓰잖아요. 고쳐 쓰는 거를 다 합쳐서 또 변경이라 그래. 이 경정등기도 넓게 보면 변경등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일 때 변경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못 낸다고. 그럼 확실하게 틀리게 내려고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 낸다. 이해 안 되면 됐고. 예. 자, 다시 결론적으로 원시적일 때 경정이다. 원시적일 때 경정이다. 자, 후발적일 때 변경이다. 요거 짝을 맞춰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좀 이따 까먹어. 그럼 이제 요령을 좀 잡습니다. 자, 원시적 그러면 맨 앞이에요, 맨 뒤에요? 원시적 그러면 맨 앞인 거예요, 맨 뒤인 거예요? 맨 앞이지. 맨 앞에 기억이 있어, 비읍이 있어? 예? 나도 부끄러워 이런 거.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그죠? 그래서 안 되면 원경. 원시적이면 경정이에요. 원변 이상하단 말이에요. 원경. 후발적이면 변경. 그렇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틀리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일부잖아요, 일부. 그러면 전부 틀리면 어떻게 해? 말소지. 전부 틀리면 말소. 전부 틀리면 말소예요. 자, 말소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질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우니까. 어쨌든 잘못했으면 말소한다. 말소 등기죠. 근데 말소가 잘못됐대. 어떻게 해요? 살려야지. 자, 이게 말소 회복입니다. 자, 여기서 구분하실게. 자, 말소와 멸실은 다른 거예요. 말소는 그 등기 하나를 딱 지우는 거고요. 멸실은 부동산이 다 없어진 거야. 없어진 부동산, 건물이 없어졌으면 없어진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정리하겠죠. 그 등기부 자체를 정리하는 게 멸실 등기예요. 자, 멸실과 말소를 뭐가 다른지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자, 다시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 교재 여기 몇 페이지죠? 143페이지 보시면 143페이지 보시면 내용에 의한 분류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중에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보이시죠? 자,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자, 둘 다 합쳐서 넓은 의미의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변경이든 경정이든. 자, 경정 나왔어요? 원시적이 후발적이야? 원시적. 그죠? 자, 변경 나왔으면 후발적. 넓게 보면 다 변경하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 일부. 자, 차이점은 후발적, 원시적. 둘 다 고쳐서 바로 잡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이미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뭐였어요, 지금? 개명. 개명한 경우, 개명 후 성명으로 고쳐서 바로 잡는 경우가 변경이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착오나 유류가 있었다. 잘못된 거예요. 등기를 신청하면서 착오나 유류가 있어서 실제 성명과 다른 성명으로 처음부터 잘못 기록된 경우라면 경정등기. 이걸로 바로 잡게 되는 거죠. 자, 방금 설명드린 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말소는 뭘 찾아야 돼? 말소는 전부. 자, 기존 등기상 하나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상관없고 전부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자, 갑구 소유권이죠?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정동서. 언제부터? 3월 9일부터.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이죠. 접수한 때부터 나 알아. 그러지 말고.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이죠. 예. 자, 정동섭이 3월 8일에 계약하고 나서 자, 등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민법 시간에 자, 매매 계약 배우셨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자, 계약 안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다. 이거 배웠어요?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하자가 있다. 처음 들어요? 의사 표시 하자가 있다. 배웠어요? 다 같이 배운 거 맞아요? 자, 의사 표시 하자가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의사 표시를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제가 협박했다. 난 쟤한테 속았다. 내 본심이 아니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비진이, 유지, 네 본심이 아니었어, 그죠? 근데 쟤도 알았대. 쟤도 알았대. 통정 알았대, 그죠? 제가 날 속였어. 사기, 억지로 했어. 강박, 그죠? 깜빡했어. 차고 어디서 막 들어보긴 했어, 다들, 그죠? 네, 그런 거. 자,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가 됐으면 그 계약은 제대로 된 게 아니지. 그래서 그런 뭔지 몰라도 그런 트집을 잡은 거야. 누가 트집을 잡았을까? 네? 누가 트집 잡았을까? 소속진. 트집 잡았어요. 이 계약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해라? 다 잘못됐으니까 말소해라. 그러면 둘이 같이 가서 말소합시다 그러면 좋은데 이 양반이 말소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면 어떡하죠? 소송합니다. 소송. 당사자 말로 안 되면 소송 들어가는 거죠. 소송. 그죠? 뭐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뒷골목을 끌고 가서 뭐 이게 아니라 자, 이게 법원 가서 소송합니다. 소송해서 만약에 이쪽이 이겼어. 이겼으면 판결문을 들고 등기소에 갑니다. 자,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겼다. 판결문. 판사님의 판결문이 있으니까 등기한테 보여주는 거지. 봐라, 내가 소송에 이겨왔다. 완전 이겼으니까 이거 지워. 라고 하면 단독 신청으로 지워줍니다. 단독 신청으로. 자, 혼자 와도 지워줍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그럼 이거 말소할 때, 자, 2번 등기 어떻게 말소할까? 2번 등기에 줄을 쭉 꺼요. 쭉 꺼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뭘 쓴다? 3번을 써. 3번 쓰고 나서 여기다 뭐 쓸까? 예?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3번 쓰고 나서 2번 말소를 쓴다고요. 그리고 나서 2번 등기에 줄을 쭉 꺼요. 그럼 말소가 되는 거야. 자, 말소가 어떻게 될지 되게 보고 싶죠? 자,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네.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고 쓰고 3번 들어왔죠? 2번에 줄이 쫙 커졌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 누구? 소속진 돌아온 거야 이제. 이해되고 있죠 지금? 네, 판결을 받아가지고 좀 말소를 했다 이제. 그럼 이 양반이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다시 맞소송을 하겠어요? 하겠지. 소송해가지고 다시 이겼어. 그 말은 2번 등기 말소가 불법이었다. 부적법한 잘못된 말소였다. 뭔가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 2번 등기 어떻게 해야 돼? 회복해야 돼.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회복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줄 거는 거 걷어내라 그러더라고요. 자, 줄 거는 걷어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다가 4번을 써요. 4번을 쓰고 여기다가 뭐라 쓸까? 2번 등기 회복이라고 쓰겠지. 그러고 나서 이 2번 등기를 밑에 한번 더 써요. 됐어요? 자, 그러면 4번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5번 아니야. 2번이 들어와야 돼. 자, 어떻게 되는지 되게 보고 싶죠? 자, 들어옵니다. 자, 4번에서 2번 등기 회복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2번을 똑같이 썼는데 보세요. 2순위. 자, 96년 3월 9일 309. 자, 96년 3월 9일 309. 그러니까 접수번호, 접수일자가 똑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갔다 온 거야? 쭉 있었던 거야? 쭉 있었던 거야. 조마조마 있어. 갔다 왔다 그럴까 봐.
갔다 오면 돌싱 그거 아니에요. 예, 자, 쭉 있었던 거예요. 자, 종전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보유한다. 알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대로 소유자가 정동섭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가 소멸했다 돌아왔다 계속 있었다. 계속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등기부등본을 떴을 때, 자, 요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자, 이거 지금 뭐예요? 을구. 을구에 저당권이 붙어 있죠? 저당권. 자, 지금 저당권자가 누구다? 정동섭. 요거 제가 조금 고칠 걸 그랬어요. 정동섭이란 이름이 두 번 나가지고 헷갈릴까 봐. 이 경우를 은행으로 합시다. 은행.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은행 이렇게 합시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저당권자다. 하나은행이죠. 예, 누가 채무자 지금? 제일의 채무자다. 그럼 이 양반이 돈을 갚았대. 하나은행에. 갚았대. 이름을 은행으로 바꿀 걸. 그냥 할까요? 그냥 합시다. 그냥. 은행이라 쳐, 이 사람이. 예, 은행. 은행이라는 게 결국은 사채업자잖아요. 은행이 사채잖아요, 결국은. 사채업자들이 모여서 은행이 된 거예요. 네, 쓰자면서 했어. 됐고. 그렇다고 이 양반이 사채업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건 돈을 꿔준 사람, 돈을 갚아야 될 사람, 그죠? 돈을 갚았대. 다 갚았대. 그럼 채권이 끝나. 채권 채무가 끝난 거죠? 돈 갚았으니까. 그럼 저당권 있어, 없어? 저당 등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등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돈을 갚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 동네 등기관들은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돈만 갚은 거야. 그럼 채권 끝났죠? 그럼 저당권 있어, 없어? 말소 안 했어, 아직. 저당권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돈 갚으면 말소 안 해도 저당권 없어. 채권도 없어. 돈 갚았잖아. 갚았는데 뭘 저당권이 살아있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네. 딴 나라는 저당권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요, 채권 끝나면 저당권도 끝나. 채권과 저당권이 끝났다는 사실을 이 동네 등기관들이 알아볼라? 몰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사는데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았어. 이거 흔히 하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았어. 이 말은 내가 집을 사면서 은행에 돈을 꺼가지고 그 돈으로 돈을 치르고 내 소유 부동산에다가 은행 이름으로 저당권을 잡혀준 거야, 지금. 이 양반이 돈 꺼주고 저당을 잡아놨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담보대출을 다 갚은 날 와인 한잔 해야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네, 돈 다 갚은 날. 네. 돈 다 갚았으면 채권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 있어, 없어? 없어. 끝난 거야. 자,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등기관들이 우리 이 기념일을 알아볼라?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 이 저당 등기를 어떻게 한다? 말소해야 돼.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말소하는데도 법무사한테 맡기면 돈 들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은행에 담보대출 다 갚고 나서 은행 가서 이건 나 셀프 말소할 거다. 그럼 은행에서 은행이 등기소에 가는 대신에 나한테 위임장을 써줘요. 말소하시라고. 그리고 은행이 이 저당권 등기에 관한 비밀번호가 있어. 아까 스티커 붙은 거. 그래서 저당권도 등기 필정보가 있어요.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스티커 그걸 줘. 아니면 비밀번호 1년번호를 주든지. 그 위임장하고 그거 들고 가서 내가 등기소 가서 셀프로 말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와인 한 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셀프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 한 7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 돈도 다 갚았지. 그 법무사 비용도 하고 내가 셀프로 말소하지. 의의가 있잖아, 이게. 지금 졸리면 안 돼, 지금. 꼭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은행에서 다 준비하고 있어. 돈 다 갚으셨네? 그러면 셀프로 하실 거예요? 뭐 우리가 법무사 대드릴까? 이렇게 나와. 제가 셀프로 해볼게요. 얼마나 기분 좋아. 혼자 가서 그럼 위임장 하나 써주셔. 원래 공동신청이니까. 은행이 위임장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은행이 저당권 등기필정보 그 스티커 붙은 거 줘. 그거 들고 가가지고 셀프 말소할 수 있어요. 그 말소를 했어. 전부 말소죠? 그럼 여기다 뭐 쓸까? 2를 써야지. 말소니까 2. 여기다가는 1번 저당권 말소.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1번 등기 줄을 쫙 걷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저당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함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은행이 그러는 거지. 뭐냐? 우리 돈 못 받았다. 이거 불법 말소다. 돈도 갚지도 않았는데 말소시킨 거야.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있어. 최근에 있었어. 돈도 안 갚았는데 불법으로 말소시킨 거야. 그러면 저당권 있어, 없어요? 저당권 있는 거지. 저당권 소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등기부상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지금 말소됐잖아. 심각하죠, 이거. 지금 졸리면 안 돼. 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걸 모르고 제대로 말소됐다고 믿고 샀어. 그래서 갑구에다 소유권 등기를 쳐서 받았어요. 지금. 내 거 됐어. 근데 은행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지. 이거 불법 말소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말소 회복을 해야지. 말소 회복하면 여기 몇 번 들어와? 3번. 그리고 그 밑에다가 1번이 들어와야지. 1번이 살아 들어오는데. 됐죠? 이렇게 해서 자 3번, 1번 들어왔지. 3번에다가는 그 등기 회복한다 쓰고 그 1번이 돌아오면 되니까 그 순위번호 그대로 접수번호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모르고 산 사람 어떻게 돼 이제? 난리 났지. 이미 이 상황 되면요. 돈 갚아야 될 사람 벌써 들고 다 튀었어. 그죠? 그럼 은행은 이제 이거 회복 등기하고 나서 뭐 할까? 경매에 들어가는 거 이제. 그럼 그 사이에 들어온 부동산 산 사람 어떻게 돼? 소유권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례가 있었어. 작년 하반기 있었어요. 신문에 크게 났어. 자, 저기 심각한 거 아시겠어요, 지금? 네. 불법 말소된 거를 믿고 샀더라도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거를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심각하다고. 이런 사례가 흔히 발생하진 않지만 발생하면 등기부가 잘못 기록된 걸 가지고 누가 책임을 져줘 안 져줘? 안 져준다고. 이게 말소됐다 회복되는 지금 와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더 황당한 거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민은행인가 그랬어요. 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인가. 그래서 국민은행이 불법 말소된 걸 모르고 있다가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회복시켜가지고 경매를 쳐버린 거야.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그걸 산 사람 있잖아요. 모르고 산 사람.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 대출을 또 국민은행이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은행이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특정 은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여튼 제 기억에 그렇다는 거지. 그 은행이 아니라 하여튼 같은 은행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부 은행에서 자기들끼리 그것도 몰랐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긴 했는데 법원에서는 등기소에서는 이런 거 책임져줘 안 져줘? 안 져줘요. 이게 공신력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소됐다가 회복되는 거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갔다 온 거예요? 죽이 있었던 거예요? 죽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저당권은 1순위이기 때문에 경매점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소 회복 보셨고요. 자, 이번에 요건 다음번에 합시다. 가등기는 다음번에 하고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정환이가 이름을 뭘로 바꿨죠? 하늘이로 바꿨으니까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다. 자, 2번 등기 명의 표시 변경하면 여기다가 2다시. 그러겠죠? 자, 2다시라고 나서 변경 등기.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우리 교재 잠깐만 확인하고 올게요. 자, 우리 교재 여기 있죠? 자, 144페이지 보세요. 144페이지. 143페이지에 자, 이거 말소 등기 요거 볼 거예요. 자, 말소 등기. 기존 등기상 전부가 돈 다 갚았단 말이죠.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어찌 됐건 전부 소멸시킨다. 이게 말소예요. 자, 예를 들어 적법하게 경료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담보하던 채권이 어떻게 소멸했어. 돈 갚았단 말이지. 갚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게 됐죠? 그럼 저당 설정 등기를 어떻게 돼요? 소멸시킨다. 자, 이때 저당권 말소 등기한다. 그래서요. 자, 저당 말소. 근데 이 말소가 잘못된 거였대.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지. 그렇죠? 자,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소가 잘못된 거였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죠. 자, 채권이 소멸하지도 않았으나 돈도 안 갚았는데 부적법하게 저당권 설정이 말소됐다면 원래 순위와 효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등기. 이게 말소 회복 등기다. 그렇죠? 자, 말소와 멸실은 다른 거 아시죠? 자, 멸실은 부동산이 전부 없어진 거예요. 부동산 전부 없어졌다. 건물이 없어졌거나 토지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토지도 바다가 돼서 가라앉아서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그 등기는 필요 없게 됐으니까 멸실 등기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일부가 없어졌다. 그러면 멸실하지 않아요. 일부가 없었으면 고쳐 쓰면 돼. 전부 없어졌으니까 멸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부가 없어졌으면 멸실이 아니라 변경 등기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이 멸실했으면요, 그 부동산에 존재한 모든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너무하지 않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졌어. 그럼 건물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 건물이 없어졌으면 건물에 있는 저당권 없어. 그 해당 목적물이 없었으면 거기 목적물에 걸린 모든 권리 다 소멸이에요.
그럼 돈 꺼준 거 어떡하냐? 돈은 꺼준 건 갚으라고 하겠지. 근데 담보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없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고, 자, 그 등기용지는 정리해서 집어넣는 폐쇄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멸실이 됐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멸실됐으면 등기용지를 다 정리하는 거. 이게 멸실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참고는 먼저 참고하시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나옵니다. 이거. 자,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인정 써 있죠. 자, 공신력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등기가 허위 부실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들을 믿은 대로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게 딴 나라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현행법상 공신력에 대해서 규정이 아예 없어요. 인정한다 부정한다 말이 자체가 없어.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판례학설은 이 정도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믿고 거래했지만 권리 취득을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얘기가 지문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매수인이 등기기로 믿고 취득했지만 소유권 취득을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지문. 자, 공신력은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신력이 부정된다는 판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거 지금 최근에 몇 건 나오고 있어가지고 개정을 하자. 우리도 공신 인정하는 걸로 다른 나라처럼 하자라고 논의는 있는데 공신력을 인정하는 걸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해요. 또 큰일 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40년째 연구만 하고 있어요 지금.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이거 뭐 풀어보시고. 자, 뒤쪽에 이제 등기사항이라고 나와요. 등기사항.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나오죠. 자, 등기사항.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냐,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 자, 펴보세요. 자, 지금 저하고 공부하는 법 이름 뭐죠? 자,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이고요. 과목 안에 법이 2개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은 사실은 되게 길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긴데 그중에 지적 파트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문제, 12문제.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 자, 지적법. 자, 지적법.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둘 다예요. 네? 자, 이거는 토지만 얘기합니다. 지적법이잖아. 토지. 지적법이에요. 토지. 땅 짓자요. 토지. 자, 부동산 등기법.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둘 다예요. 자, 둘 다입니다. 자, 일단 여기 비교하셔야 돼요. 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 토지예요. 네. 자, 건축물 대장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건축법 따로. 저하고는 이거 얘기는 안 해요. 건축법은 공법 시간에 가는 거죠. 공법에서도 요거 시험 문제니까 따라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하고는 자, 이 지적법에서는 뭐만 얘기한다? 토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얘기하고요. 부동산 등기법이죠. 토지 건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겹치는 게 주로 토지에서 겹치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 토지 위주로 냅니다. 건물도 종종 나오긴 하지만 자, 일단 겹치는 부분이 토지 지금. 자, 일로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이에요. 자, 동산 등기 없죠? 자, 부동산이 뭐죠? 토지와 그 정착물. 이 부동산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이 뭐냐라고 해서 부동산 학 개론에서 별거 다 배웠죠.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법률적 의미, 중부동산, 별의별 부동산이 다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우리 민법에 토지와 그 정착물이 써 있어. 그죠? 그럼 토지와 그 정착물 부동산은 다 등기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있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뭐가 안 될까? 자, 토지와 건물은 등기할 수가 있고 정착물 중에 건물이 아닌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정착물은 등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론만 간단히 하면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 종류가 2가지 있어요. 자, 뭐 있을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요. 없어, 이제 끝. 2개요.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렇죠? 예, 자, 이 토지 건물이요. 내 거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소유권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등기가 되는 건데 토지 중에서도요. 바닷속에도 토지가 있죠.
내 거다 할 수 없지, 그거는. 그런 건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다 할 수 있는 것들, 토지 건물 중에. 걔네들은 등기부에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자, 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동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동산 등기할 수가 절대로 안 될까? 예외가 몇 개 있을까? 자,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 자, 등기는 종류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토지와 건물. 이 절대로 안 된다고. 됐어요? 자, 동산 등기 없어요. 동산 등기죠. 어서 또, 이거 선박은 뭐지? 공장재단은 어디서 봤더라? 예, 예. 임목은 또 뭐더라? 예, 또 난리 났지. 그건 다 딴법. 다 딴법. 다른 법에서 갑니다. 저하고 얘기 안 해요. 저하고는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법만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은 딱 두 가지. 토지와 건물. 무슨 뭐 공장재단, 무슨 뭐 선박, 뭐 임목 어쩌고 하는 건 다 다른 데서 배웠겠지.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중개사법? 중개사법에서 뭐 배웠어요? 중개대상물 배웠겠지 뭐 거기서야. 개로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에서 뭐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별거 다 배웠겠지. 그죠? 특히 중부동산 해가지고, 그죠? 예. 또 어디서 또 나는 세법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럼 과세대상 배웠겠지, 과세대상. 예? 다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다 개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저하고 제일 쉬워. 저하고 제일 쉬워요. 간단하게. 토지, 건물 제일 쉽잖아. 얼마나 좋아. 다른 동산 어쩌고 등기 어쩌고 다 딴법이에요, 딴법. 다른 법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 그거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저하고는 시험법이 아니에요. 저하고는 딱 토지와 건물이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토지는 지적법에서 정해줘요. 지적법에서 토지를 한 필지씩 정해줘. 그래서 지적법상 한 필지씩 등기하고요. 자, 문제는 건물이 좀 애매합니다. 건물이. 자, 어떻게 되면 건물이죠? 어떻게 돼야 건물이에요? 건물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일단 있어요. 지붕. 그죠? 지붕. 자, 그 다음에 외벽이 꼭 있어야 돼요? 정착은 해야죠? 외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벽은 없고 기둥만 있으면. 기둥만 있어. 기둥에 정착돼 있고 기둥만 있어. 벽이 없어 바람이 통해.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등기가 돼, 안 돼? 안 돼. 자, 여기서 조심해요. 자, 건축법상 건축물이냐는요. 기둥이 있건 벽이 있건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이나 벽이나 아무거나 있으면 돼. 정착만 잘 됐으면 건축물이야. 근데 등기법에서는 모르겠고 등기관들은 추운 거 싫어. 등기관들은 추운 거 싫어. 그죠? 그래서 건축물도 안 되는 게 있어. 이거 안 돼. 이건 안 춥네? 이건 돼. 자, 이거를 추운 거 싫어 이렇게 법에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규에다가 외기 분단성 그래. 외기 분단성. 바람 통하면 안 돼. 써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는 게 등기법상 다 되는 건 아니다. 자, 등기법상에서는 바람이 통하면 등기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그때마다 등기관들이 고민한 것들이 많은데 예를 몇 가지만 들어놨어요. 자, 하천은 등기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도로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천 말고 바닷속에도 땅 있죠? 등기 안 돼요. 예. 여기 교량 터널 토굴 안 돼요. 자, 방조제는 되지만 부대시설은 안 된다. 고정식 온실도 건물로 쳐주지만 비닐하우스는 쳐줄 수 없어요. 금방 헐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는 좀 이따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자, 요 5개 풀장은 왜 안 될까? 지붕이 없어요. 천장 지붕이 없고, 그죠? 예, 천장까지는 지붕이 없고, 예, 건물로 볼 수 없는 거지, 그죠? 탱크가 2개 있어요. 저장 탱크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장. 네, 급유 탱크는 들고 다니면서 기름 넣는 거니까 건물로 볼 수 없죠. 자, 문제는 캐노피. 지붕은 있어. 캐노피라는 게 뚜껑 덮개 우산 이런 거. 근데 기둥만 서 있잖아요, 주유소 가면. 얘는 바람 통해, 안 통해? 통해. 건물이라 할 수도 있어. 근데 등기관들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애매한 게 이런 게 됐죠? 개방형 축사. 자, 축사에 소 키운대요. 소 키우는 축사는 바람이 안 통하면 소가 죽는데. 그럼 축사 질 때 바람 통하게 해질까, 안 통하게 해질까? 통하게 해줘야지. 안 통하게 해지면 소가 죽으니까. 그래서 통하게 져놓고, 그죠? 농민들이 축사 짓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대출을 받아야 돼. 대출을 받아야 돼. 대출을 받으려면 저당이 들어와야 돼. 저당이 들어오려면 등기가 필요해. 그럼 보존 등기를 내려면 등기소에 가야 되겠죠? 등기관들 내가 돈을 얼마를 들여가지고 축사를 줬는데 등기 내줘. 그래 우리가 저당 잡아 돈 꾸게. 라고 했더니 등기관들은 춥네 그래. 바람 통하시네. 소들이 춥겠는데 네.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속 끌고 어디로 와? 여의도 어떻게 알았어요? 여의도 그러네. 여의도 와가지고 그죠? 국회의원들이 놀라가지고 만들어준 법이 있어요. 자, 축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실제 실정법이에요.
자, 축사 부동산 등기하는 특례법이 나왔어. 걔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얘는. 바람 통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뭘 또 쓰려고? 써놨어. 자, 걱정 마시고 써놨어. 다 써놨어요. 걱정 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시면. 자, 등기사항은요. 일단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는 거죠. 토지, 건물에 대한 물건을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기할 물건은요. 자, 토지와 건물뿐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토지와 건물뿐이다. 자, 토지는 지적법상 한 필지씩 등기사항이 되는 거고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의 목적이 안 되는 공유수면이나 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건의 목적이 된다면 하천도 됩니다. 하천. 자, 하천법상 하천도 누구 거다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는 가능하다. 근데 하천이요. 다 되는 게 아니라 하천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저당권, 권리권. 자, 요 세 가지는 하천에 대해서도 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하천에 대해서 자, 빌리는 것들, 지상지역, 전세, 임차 이건 안 됩니다. 하천을 빌리는 등기는 인정하지 않고요. 자, 하천 소유하거나 담보 잡고 돈 꾸는 건 가능하다. 자, 하천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하천을 빌리는 건 안 된다. 이 정도예요. 자, 그다음 건물. 자, 여기 나오죠. 자, 건물은 일단 지붕은 있어야 되고요. 벽이 있어야 바람이 안 통하죠. 등기법은 그래요. 등기법은 자, 벽까지 쳐놔야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해체 이동하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 해체 이동하면 등기가 안 된단 말이죠. 해체 이동할 수 없고 벽도 쳐 있고 이 정도는 돼야 건물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공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법하고요, 등기법하고요. 자,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건축법상 건축물에서는요, 기둥이 있든 벽이 있든 또는이에요. 지붕은 무조건 있어야 돼. 지붕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건물이 되려면 기둥이 있든 벽이 있든 아무거나 있어도 건축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저하고는 바람 통하냐 안 통하냐 그거 따지라 그랬죠? 네, 그래서 차이점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모두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캐노피는 지붕과 기둥이 있어서 건축법상 건축물을 할 수가 있는데 등기법상은 등기할 수 있는 독립건물로는 등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람 통하니까. 자, 근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예외가. 자, 여기 보시면 개방형 축사. 축사. 자, 축사는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 자, 바람 통하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 자, 이러한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 대장도 있고요. 축사로 등록돼서 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 요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등기법상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가 있다. 라고 특례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 특례법 때문에 되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요 200제곱미터였었어. 그게 이제 100제곱미터로 개정됐어요. 농민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 법이 생겨서 좋아했겠죠? 근데 처음 생길 때는 얼마였어요? 200이었는데 또 한번 개정이 됐어. 100으로. 그럼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200제곱미터 넘어야 등기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개정돼서 100제곱미터만 넘어도 등기된다 바뀐 거지. 그러니까 조그맣게 줘도 해주겠다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번 개정돼가지고 처음 이 법이 들어왔을 때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개정됐을 때 한번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개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자,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자, 여기다가 자, 정리해가지고 써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참 좋은 소식은요. 자, 요즘은 얘네들 섞어서 시험에 잘 안 내요. 잘 안 되니까 그냥 요 정도다라고 감만 좀 잡으시면 되고 딸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권리 얘기할까요? 권리. 자, 권리. 권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권리라는 것은 물건과 채권으로 저는 나눌 겁니다. 물건과 채권. 자, 물건에 대한 권리. 자,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사람. 자, 여러분하고, 자, 저하고, 자, 법적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뭐를 법적으로 꼭 사주겠다라고 계약서를 썼어. 그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사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냥 저녁 사주기 이게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사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겠어요? 채권이야, 채권. 사람이 사람한테 약속. 그죠? 자, 만약에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셔. 라고 어떤 연예인하고 계약서 썼어. 그럼 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노래해.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뭐요? 채권.
그 연예인은 우리 학원에다 뭐라 그랬어요? 돈 내놔. 돈 내놔. 그것도 뭐예요? 채권. 자,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지켜라. 이 채권이에요. 자, 물건은 그게 아니라 물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직접 권리예요. 이 물건 내 거야. 자, 이거 내 거야. 이건 내가 저당 잡은 거야. 내가 선순위야. 그래서 물건에 대한 직접 권리가 물건이에요. 뭐 등기부에 나오는 건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은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어요. 워낙 다양한 계약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등기부에 쓸 수가 없어. 자, 등기법에서는요. 자, 두 개의 권리 중에 뭘 등기한다? 물건 등기한다. 채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단데, 자, 예외적으로 되는 채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채권 등기할 수가 없다지만, 특별히 법에 있을 때는 채권도 되는 게 있다. 다음, 자, 물건은 등기할 수가 있는데, 모든 물건은 다 된다, OX. X. 자, 물건 중에 안 되는 것도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맨날 점유권, 질권, 유치권이 답이었어요. 물건인데 안 되니까 특이하잖아. 근데 요즘 그런 거 안 내요. 그 뭐 내냐? 질권 중에 되는 게 있다. 권리질권. 요게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채권담보권이라고도 하는데, 자, 권리질권, 채권담보권은 질권인데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예전에 맨날 임차권 나왔거든요. 요즘은 환매권 나옵니다. 작년에도 환매권도 나왔어요. 그렇죠? 임차권, 환매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근데 등기가 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책이 뭐라고 썼나 봅시다. 자, 등기사항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건이다. 물건. 자, 부동산 물건이다. 됐죠? 예, 자, 물건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특이하게 자, 질권 중에 무슨 질권? 권리질권. 또 똑같은 채권담보권. 얘네들은 등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건 중에 안 되는 거, 점유권, 유치권, 질권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권리질권 요거 등기가 된다라는 거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물건은 아니지요. 채권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임차권.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 일부. 여기 보시면 권리 일부. 자, 요거를 추려가지고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작은 방이 있다. 요거 뭐예요? 부동산 일부. 내가 땅을 한 필지를 샀을 때 한 필지의 남쪽 절반이다. 이것도 부동산 일부야. 자, 집 하나를 둘이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는데 A가 2분지를 가지고 있다. B도 2분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각자 자기 지분은요.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인 거예요. 자, 이 지분이라는 건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고 전체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자, 지분은 뭐라 그러냐? 권리의 일부라 그래요. 자, 어찌됐건 일부가 두 개 있는데요. 두 개는 다르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일부는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얘기하고요. 토지나 건물의 특정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권리 일부라는 건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가진 지분. 네. 그래서 어쨌든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든 권리 일부든 등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의 일부는 빌려줄 수는 있어. 도면으로 요만큼 그려서 빌려줄 수 있어요. 지상, 전세, 임차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팔 수는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합니다. 자, 토지의 일부를 팔 수가 토지의 일부를, 건물의 일부를 팔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잘라 팔지 그러더라고. 자르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면 일부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전체지. 그래서 분할하기 전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할하기 전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전이 안 되면 저당도 못 잡는 거예요. 저당을 잡아서 팔라고 저당을 잡는 건데 못 파니까. 근데 지분은 각자 지분 팔고 빠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지분을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빌려주는 건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지 권리 지분을 빌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왔죠? 자, 이 표는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자, 얘네들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게 보세요. 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 용의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요거.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한동 건물, 구분 건물을 분할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 건물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 설정을 하지 못한다. 자, 얘네들이 지금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자, 요거 못한다. 건물의 일부를 이전하고 저당 잡는 거 못한다. 지분을 빌려주는 거 못한다. 여기 포인트 지금 포인트. 보존 등기는 무조건 일부는 못한다. 전부 전원이 다 나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요것만 보고 이제 쉴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는 우리 집의 작은 방, 토지의 일부, 요거는 내 지분. 자, 둘 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못한다. 자, 처분하는 거,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는 부동산 일부 못 팔아도 지분은 판다. 자, 지분은 못 빌린다. 근데 부동산 일부는 빌릴 수가 있다. 됐죠? OX. 옥스? 자, 읽으세요. 특정 일부. 자,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요. 토지의 특정 일부. 위에 거, 이거 골라야 돼. 일부로, 일부네? 그러면 안 돼. 자, 뭔지, 위에 건지, 밑에 건지. 소유권, 보존. 자, 소유권, 보존. 자, 가능해요? 안 되지. 보존 등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안 돼. 그렇죠? 지분.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지분, 권리부, 지분. 자, 뭐가 보이세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 딱 걸렸죠? 네,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자, 가능하다. X죠? 자,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토지 특정 일부. 자, 일부에서 소유권 인정 돼요? 안 되지, 위에 거. 안 되죠? 자,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지분. 밑에 거죠?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 설정. 여기잖아요. 처분하는 거. 자, OX. 오, 가능하죠? 가능해요. 바꿔요. 지상권. X죠, X. 가능하다. 안 되지. 자, 또 갑니다. 자, XX, OX 했다고 답이 풀리는 게 아니죠? 네. 자, 왜 어렵냐? 옳은 거 고르죠. 어려운 거예요. 왜? 다 찾아야 돼, 다. 하나 빼고 4개가 틀린 거 다 찾아야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 일부가 계속 깔려 있어요. 여기서는 토지 특정 일부 지분. 근데 여기서는 뭐가 보이세요? 보존. 그 무조건 안 되는 거지, 뭐. 됐죠? 자, 그 다음에 토지 특정 일부. 자, 요거 이전 돼요? 안 되지. 자, 정답 몇 번? 4번. 자, 지분 저당권 된다 그랬죠. 자, 지분에 대한 지상권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자, 우리 교재. 자, 교재 보시면 요거 문제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자, 프린트 1, 2, 3, 4, 5, 6, 7, 8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5, 6, 7, 8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